안녕하세요. 전기차 알려주는 남자 전차남입니다. 오늘은 테슬라가 쌍용차를 인수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또 테슬라가 기가팩토리 혹은 테슬라 생산 공장을 한국에 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2020년 7월 10일 현재 주가가 1400달러 근처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주가인데요. 4달 전에 비해 무려 3배가 넘는 주가를 기록 중입니다. 3월에 폭락했을 때 동학개미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주로 샀는데요. 그때 만약 삼성전자 주식 대신 테슬라 주식을 예를 들어 1억어치 정도 샀다. 그러면 지금 이 돈이 3억을 지나서 4억을 향해 가고 있을 겁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눈이 잘 없죠. 그런데 저는 최근 테슬라에 대해서 집중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뜯어봐도 테슬라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더군요.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 빈틈이 없는 그런 거라고 할까요? 그래서 요즘 폭등하는 테슬라 주가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가 보는 한국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테슬라 입장에서 현재 한국 상황을 보면요. 한국 자동차 시장의 최대의 적은 현대기아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현대기아 자동차는 한국 자동차 시장의 대부분을 석권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테슬라가 전기차로 도전을 하는 형국입니다. 올해 들어서 상당히 테슬라가 선전을 하고 있는데 현대기아차가 죽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순수 전기차 니로라든가 코나 이런 것이 요즘 좀 잘 안 팔리고 테슬라는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테슬라 입장에서 봤을 때 현대기아차는 사실 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최소한 전기차 분야에서는 말이죠. 순수 전기차 시장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금방 죽을 것 같아 보였는 이럴 수 있는데 아이오닉이나 코나, 니로 뭐 이런 것들을 테슬라랑 비교를 해본다면 사실 비교가 잘 안 되는 그런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빌빌거릴 것 같았던 현대기아차가 최근 들어서 의외로 다시 치고 나오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보기에 말이죠. eGMP라고 하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도 이제 완성을 했고 여러 종류의 순수 전기차도 지금 만들고 있고 리막 오토모빌리에 투자를 해서 무시무시한 전기차 전용 파워트레인도 공급을 받고요. 테슬라가 보기에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경쟁자로 보일 겁니다. 잘못하다가는 한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고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정의선 현대기아차 부회장이 세계 최고 수준인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런 배터리들과 총수회동을 했죠. 이런 것들이 테슬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우려스러운 행보로 판단할 수 있겠죠. 테슬라도 원통형 배터리를 대량 생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건 아직 미래의 일입니다. 지금 현재는 삼성이나 LG의 배터리가 세계 최고로 질 좋은 배터리죠. 이걸 현대기아차가 지금 다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사각동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대기아차와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똘똘 뭉쳐서 테슬라에 대항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한국 정부가 나서서 이들을 적극 지원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테슬라의 세계 정복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한국에는 배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장 부품들을 삼성과 LG가 만들고 있죠. 테슬라에 달린 디스플레이도 LG 디스플레이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 자율주행을 위한 통합칩인 하드웨어 3.0도 삼성이 만들어서 테슬라에 공급을 하고 있죠. 아무튼 한국은 고품질의 부품들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고 이런 고품질 부품을 테슬라는 다른 회사에 뺏기고 싶지 않겠죠. 잘못하다가는 이들 최고의 기술을 가진 이런 업체들이 모두 현대기아차에 붙어서 테슬라보다 더 혁신적인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테슬라의 목을 조여오는 이런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할 수 있는 대응은 뭘까요? 이 사각 동맹을 깨고 싶을 겁니다. 한국산 배터리 쟁탈전이라고 할까요? 한국 업체들의 동맹을 깨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테슬라와 협력하면 더 큰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 또 한국 업체끼리 뭉쳐야 한다는 애국심보다는 더 큰 이익을 던져주면서 테슬라 쪽에 붙도록 하는 것. 이런 게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요?
이런 당근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LG화학 공장 근처에 테슬라 공장을 짓거나 삼성 SDI 공장 근처에 테슬라 공장을 짓는 방법입니다. 아니면 망해가는 한국 자동차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도 있겠죠. 트로이 목마 작전 같은 건데요. 일론 머스크는 최근 중국이 아닌 아시아 지역에 기가 팩토리를 추가로 건설할 수 있다고 트윗을 날렸습니다. 일본이나 한국이 가장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요. 근데 저는 일본보다는 한국에 테슬라 공장이 건설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본 파나소닉과는 서서히 지금 멀어져 가고 있는 중이고요. 멀어지게 된 이유가 파나소닉이 기술력이 좀 딸린다. 생산 능력이라든가 배터리 공급 단가 이런 거에서 테슬라에게 충분한 만족감을 주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배터리 가격을 최대한 낮춰 공급받으려는 테슬라와 적정 마진을 보장해 달라는 파나소닉 간의 갈등이 둘 사이를 멀어지게 했는데 결국 답답한 테슬라가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기로 마음을 먹게 했는 거죠. 테슬라는 가성비 뛰어난 원통형 배터리 생산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고 성능의 삼성이나 LG 배터리도 경쟁업체에 뺏기기 싫은 거죠. 테슬라는 모델 3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모델 Y, 사이버 트럭, 모델 S, 모델 X, 배터리, 모터 등 엄청나게 많은 부품들을 신속하게 대량으로 만들어서 프라이스 패러티를 넘어서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훨씬 경쟁력 있게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해서 남들이 절대로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속도전을 이제 펼치겠다. 이런 계산인데요. 테슬라 전략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현대기아차, 삼성, LG 이 동맹을 격파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 바로 한국의 테슬라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거죠. 만약 테슬라가 한국의 기가팩토리를 건설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다음 선택지는 뭐가 될까요? 쌍용차를 인수하거나 명신이 가지고 있는 GM대우 군산공장을 인수하거나 아니면 직접 짓거나 이런 방법이 있는데 쌍용차를 인수하는 게 사실은 제일 간단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매우 다행스럽게도 중국의 라이벌 업체였던 바이톤이 사실상 파산 수순에 돌입을 했거든요. 명신이 가진 GM대우 군산공장은 바이톤 전기차를 생산해 주기로 했었는데 바이톤이 사실상 파산하는 바람에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부지에 테슬라 기가팩토리를 건설하겠다고 제안을 했을 때 한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선뜻 허가를 내줄지 그것도 좀 의문이고요. 테슬라를 매우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죠. 국산 현대 기아차를 죽이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는 등 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한미 FTA로 인해서 1년에 5만 대까지는 쉽게 수입이 가능한데 언제까지 5만 대 이하만 팔고 있을 수도 없겠죠. 요즘 한국에서 불고 있는 테슬라 열풍을 감안한다면 내년에만 해도 5만 대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만 대를 넘기게 되면 온갖 복잡한 문제가 생기죠. 하루빨리 국내에서 생산해서 국산차로 인정을 받는 것이 시장 점유율을 크게 올리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GM대우나 르노, 삼성처럼 말이죠. 보조금 논란도 부담입니다. 테슬라 같은 고급 외제차에 국내 보조금 대부분이 나간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고 불만이 커지고 있는 거죠. 테슬라에 주는 보조금을 제한하자 이런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고요. 이게 현실화되면 테슬라는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런 흐름을 감안하더라도 테슬라가 외제차가 아닌 국산차로 인정을 받을 필요가 매우 강하죠. 이런 테슬라의 고민을 일거에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쌍용차를 인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업체들의 동맹도 깨고 질 높은 한국 배터리도 공급을 받아서 테슬라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배터리 대량 확보에 전기차 마켓쉐어를 급격히 높일 수도 있고 한국 정부의 규제도 피해갈 수 있는데 일거양득이 아니고 일거다득인 거죠. 쌍용차를 인수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GM대우 군산공장을 인수하는 방안도 있지만 쌍용차 인수가 조금 더 빠르고 쉬울 것 같고요. 이미 쌍용차는 매각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입찰에 응하기만 하면 되죠. 쌍용차를 인수하거나 GM대우 군산공장을 인수해서 바로 생산을 한다면 복잡한 인허가 기간이나 소모적인 논쟁의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의 문제만 보더라도 GM대우 군산공장을 인수해 라인을 놓는 것보다 쌍용차를 인수하는 것이 더
쉽고 빠른 방법이 될 것 같고요. GM대우 군산공장은 아직 팔려고 내놓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쌍용차는 마힌드라가 팔겠다고 공식 선언을 하고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만 하면 되는 이런 상황이죠. 쌍용차의 SUV 제조 노하우를 접목해서 사이버트럭 외에 추가적인 전기차용 SUV도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즉 테슬라가 쌍용차를 인수하는 것이 테슬라의 입장에서는 테슬라의 미래를 위해 아주 좋은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되고, 또 국산차로 인정받게 되면 온갖 혜택이 있을 것 같고요. 한국에서의 진검 승부를 위해서는 한국의 거점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커 보입니다. 정말 테슬라가 쌍용차 인수전에 참전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아무튼 삼성이나 LG가 쌍용차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데요. 테슬라가 쌍용차 인수전에 참전을 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한국의 기가팩토리를 건설할 수도 있는 건데요. 테슬라는 상하이와 독일 기가팩토리를 보더라도 적진 깊숙이 치고 들어가는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싼 땅을 찾아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고 치열하게 싸워야 할 상대가 있는 바로 그곳에 바로 기가팩토리를 꽂아 넣어서 쇼당을 보는 전법을 구사한다고 볼 수 있죠. 중국 경제의 중심지인 상하이에 기가팩토리를 만들었고, 폭스바겐 등 독일 자동차의 핵인 베를린에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기존 테슬라의 행태를 볼 때 세계 5대 자동차 회사인 현대기아차가 있는 한국 안방 깊숙이 테슬라 공장을 건설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일본의 경우 세계 1위의 자동차 회사 도요타 자동차가 있긴 하지만 도요타 자동차는 상당 기간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서 순수 전기차 시장에서는 좀 빠져있는 그런 모양새를 볼 것 같은데요. 따라서 테슬라가 아시아에 새로운 공장을 만든다면 일본보다는 한국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아무튼 100년 만에 찾아온 자동차 시장의 격변기를 맞아서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공세에 맞서서 현대기아차는 더욱 혁신적인 제품으로 파고를 뛰어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애국심에 호소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제품이 좋아야 사는 거지 별로인 제품을 만들어 놓고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은 아닌 거죠. 현대기아차가 혁신 경쟁에서 외산 업체보다 우위에 서는 그날을 기대를 해보고요. 이상 전차남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밑에 보면 단톡방도 있으니까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